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의 진행 민채아입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고용률은 30.6%로 65세 은퇴기 노인 10명 중에 3명이 여전히 근로 현장에 서 있다고 합니다. 자기 개발을 위해서 늦은 나이까지 일을 계속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요. 노후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은퇴 이후에도 일소를 놓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 나와 내 가족을 위한 든든한 노후 준비, 바로 변액연금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노후 준비에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 오늘 강의가 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오늘은 D사의 수호천사 다이렉트 가족사랑 보험에 대해서도 자세한 증권 분석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도 보험 플랜 119 통해서 유익한 보험 정보들 얻어가시기 바라고요. 그럼 시작에 앞서서 참여 방법부터 살펴보시죠. 자, 오늘도 방송 보시다가 내 보험도 좀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고민이 있다 하시는 분들 지금 2가지 전화번호가 열려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전화번호 끝자리가 바뀌는 날인데요. 02-3153-26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무료 1:1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문자도 열려 있습니다. 무료 문자 013-3366-0120번으로 메시지도 지금 바로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코너, 바로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옵션 기능을 활용하면 더 많은 연금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박주영 전문가님 통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오늘은 좀 포근해졌는데요. 여러분들은 긴 오후 대비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증권을 보면서 나한테는 이런 좋은 기능들이 들어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목을요, 돈 안 들이고 옵션으로 많은 연금 준비하기라고 했는데요. 이 옵션이라는 것은 회사가 기본적으로 부과하는 추가 기능을 얘기하는 거죠. 즉 제도성 특약을 얘기하는데요. 이런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연금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와 현재를 봤었을 경우에 우리가 준비해서 돈을 버는 기간과 또 노후 기간이 많은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약 25세부터 우리가 취업을 했고요. 60세쯤에 정년퇴직을 해서 평균 수명이 그다지 길지 않았기 때문에 평균 70세 정도의 사망으로 가는 시점 때문에 연금이 그다지 많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를 보면은요, 30년 동안 대부분 준비를 합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취직을 위해서 여기저기 좋은 것들을 다 스펙도 쌓고 많은 것들을 준비하지만, 그래서 취직을 하다 보면 결국은 조기 퇴직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찌 보면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하고 싶어서 준비를 많이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나이에 은퇴를 하게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일을 늦게 시작했는데 돈 버는 기간이 상당히 짧다는 거죠.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은퇴 기간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100세까지 산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짧게 벌어서 길게 써야 되는 그런 시대를 다 누구나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연금, 내가 준비하고 있는 연금, 그리고 앞으로 가입할 연금은 어떤 게 좋을까? 많은 고민이 되실 텐데요. 우리가 생활비는 갈수록 올라가고요. 준비 기간은 짧아졌고, 그리고 은퇴 기간은 길어졌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금리가 너무나 낮아서 내 돈을 굴리기에는 환경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긴 노후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한국 노인 빈곤율 1위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빈곤율이 1위라고 하는데요. 자, 노인들이 벌써 가난하다, 고단하다, 그리고
외롭다. 이런 세 가지 대명사를 갖고 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노인들은 약 38.6% 정도 되고요. 그리고 10명 중 3명 정도가 여전히 일을 한다고 하죠. 물론 건강을 위해서, 또 내가 기쁨을 위해서 일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삶의 생계 유지 때문에 일하는 부분이 많다고 하죠. 그리고 10명 중에 7명은 자녀와 따로 산다. 물론 독립된 세대를 구성해서 사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본인 살기도 힘들기 때문에 노부부를 책임지지 않겠다는 이런 현실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는 우리나라 노인들은 결과적으로 빈곤하다. 이런 결론에 이르는데요.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지금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내가 내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은 함께 내가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늘어나는 노년 부양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개인연금을 통해서 또는 공적연금을 통해서 국민연금을 통해서 노후 준비를 각각 하고 계실 텐데요. 2010년에는 100명에서 15명 정도를 책임지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50년쯤 가게 되면요. 100명에서 약 75명 정도를 먹여 살려야 된다고 하죠. 그렇다면 굉장히 부담들이 높아졌는데 더 중요한 것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2080년 정도에 가면은요. 100명이 101.3명을 먹여 살려야 한다고 하죠. 그러면 내가 살기도 힘든데 내가 한 사람을 책임져야 되는 이런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뭘 할 거 없이 내 노후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이제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연금을 늘리는 옵션 기능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여기는 회사가 주는 제도성 특약이라고도 하는데요. 또는 추가 기능이죠. 그냥 내가 가입을 했는데 그냥 안에 들어있는 추가 기능입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를 하실 때도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은 연금을 준비하거나 저축을 통해서 그리고 투자를 통해서 노후 준비를 하고 계실 거고요. 기타 뭐 부동산이나 아니면 개모임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노후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방법이 어쨌든 간에 만약에 연금을 준비하신 분이라면 내 연금 안에 이런 좋은 제도성 특약이 있는지 살펴보는 게 좋겠죠. 그중에 첫째는요. 제가 일찍 시작의 차이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내가 뭘 준비할 때는요. 무조건 일찍 시작하는 게 좋다는 건데 저는 20세와 30세를 예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 동안에 매월 20만 원씩을 납입을 해서 65세에 연금을 수령한다는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요. 총 납입은 4,800만 원을 동일하게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20세에 가입한 것과 30세에 가입한 것을 65세 시점에 적립금을 보니까 20세에 가입했었을 경우에는요. 1억 6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30세에 가입을 하신 분은 1억 1,300 정도 되죠. 그래서 이자만 20세에 가입하신 분은 1억이 넘는 이자를 발생을 시켰고요. 30세에 가입했을 때는 이자가 6,500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10년 정도 일찍 시작하고 늦게 시작하는 차이가 바로 5천만 원이라는 차이를 낳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결론은 뭘 하든지 일찍 시작하라. 내일보다는 오늘 시작하는 것이 더 많은 이익을 줄 거고요. 한 달 후에 하는 것보다는 이달에 하는 게 좋겠고 내년에 가입하려고 마음먹었다면 금년에 하는 것이 더 많은 이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오늘은 두 가지를 크게 장기유지 특별 보너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연금 또는 가입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연금 중에는 크게 기본보험료의 납입 회차에 대해서 오래 유지하면 보너스를 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계약일로부터 유지 기간에 대한 보너스가 있습니다. 자, 3년부터 9년까지 그리고 9년에서 6년까지, 6년에서 9년까지, 그리고 9년 이상 이렇게 세 단계로 나뉘어지는데 결국은 3년만 지나게 되면 매월 0.3%에서 1%까지 이 금액을 할인을 해서 특별 계정에 추가로 넣어줘서 이 부분이 같이 복리로 굴러가게 해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나는 3년 이상만 유지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매월 이런 금리가 나한테 다시 이자로 불어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유지 기간인데요. 10년 이상 11년 차부터 5%부터 10%까지 운용 보수를 환급해 주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투자형을 들게 되시면 0.4에서 8%, 0.8% 정도 매번 운용 보수를 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용 수수료를 결국은 10년 이상 유지하시게 되면 다시 특별 계정에 매월 적립을 해서 내 연금액이 늘어날 수 있도록 주는 제도가 이 안에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장기 유지 할인과 운용보수 환급률로 인해서 적립금이 많이 증가한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복리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연금액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옵션이 없다라고 하면 이것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금을 선택하실 때도 상당히 고려하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저는 오늘 옵션을 활용해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적립금 증가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연금의 최대 장점은 종신토록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자가 얼마가 붙든 간에 아까 예시했던 것처럼 5천만 원이 됐든 1억이 됐든 얼마간의 이자가 붙더라도 세금이 한 푼도 없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년 이상 장기 납입은 0.3%부터 할인을 해서 특별계정의 적립금으로 다시 넣어드린다. 그리고 10년 이상은 운용수수료를 뗐던 것들을 5%에서 10%까지 다시 특별계정에 넣어서 적립금으로 보태준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내 연금을 증가하게 하는 좋은 원인이 된다는 것도 말씀드렸고요. 또한 추가 납입을 하시게 됐을 때 수수료가 있는지 없는지도 따져보셔야 되죠. 그래서 수수료가 한 푼도 없는 회사, 내가 100만 원을 넣으면 100만 원이 고스란히 특별계정에 들어가는 이런 수수료 없는 것을 선택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 중 하나이고요. 그래서 수익률이 증가하면서 내가 연금을 노후에 매월 얼마씩 받고 싶다 라고 하면 이 추가 납입을 통해서 연금을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원금과 이자가 다시 원금이 되는 장기 복리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도 살펴보시고요.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이라는 게 있는데 100%를 보증한다거나 110% 또는 120% 보증이 있는데 내가 100% 달성해서 110%까지 올라갔는데 내가 만약에 110%의 수익을 달성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10%는 채권형으로 자동 이전이 되고요. 이 110%를 그대로 보전해주는 이런 기능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연금 개시 시점에 낸 돈을 한 푼도 소실 없이 다 받을 수 있고 그 이상까지 보증해주는 이런 제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실적 배당형 연금입니다. 모든 연금은 연금 개시 시점에 시중금리로 돌려서 연금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리가 점점점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적립금을 많이 쌓아도 연금 수령할 때는 시중금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0.몇 %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실적 배당형 연금이라는 옵션 기능이 들어있는 상품을 선택하신다면 어떤 일이 생겨도 최초에 받은 연금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고요. 내가 연금을 수령하고 남은 금액도 안정적으로 계속 투자가 되기 때문에 적립금도 계속 증가하고 나의 연금도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최초에 받은 연금 이상으로 수익이 올라가면 계속 보증을 해주고 만약에 수익이 좀 마이너스가 된다 하더라도 직전에 받았던 연금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확정으로 보증한다 이런 기능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 배당형 연금 전환 제도도 있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하나 더. 네, 우리가 나이가 들면 고혈압이나 당뇨를 누구나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장수하다 보면 혈압도 오고 당뇨도 오게 되죠. 그러나 내가 연금 수령 시점에 혈압이나 당뇨가 있다면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내가 아팠을 때도 돈이 더 많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이런 걸 대비해서 내가 아플 때도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금을 선택하실 때는 이런 기능들이 들어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동일한 금액, 동일한 시간을 투자해서 조금 더 많은 연금을 내가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굉장한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후 잘 준비하시고 꼼꼼히 따져보셔서 후회 없이 긴 인생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박주영 전문가와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지금처럼 금리가 낮은 시기에 투자형 보험 상품으로 떠오르는 변액 연금 보험을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리한 옵션 기능이 들어있어서 잘만 유지를 하신다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아볼 수 있는 증권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나의 노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증권이라고 생각되시거나 보험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 지금 바로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 내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과 보장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이 보험 증권 속의 보장 내용과 그 혜택들에 대해서 전문가와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성군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일주일 만에 뵙는데요. 그러네요. 저희 오늘은 어떤 증권을 살펴볼까요? 예, 아나운서님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는 생명보험사하고 손해보험사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손해보험사하고 생명보험사하고 증권을 보시게 되면 손해보험사는 담보별로 옆에 설명이 좀 나와서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예. 생명보험사는 사실은 이렇게 뭉뚱그려서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 일반인들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온 것은 생명보험사 증권을 갖고 나왔고요. 또 하나는 그게 구간이 명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예. 그러면 과연 구간이 명간인지 이 보험이 지금 오늘 알려드릴 그 보험이 한 2006년도에 가입했던 보험인데요. 꽤 오래됐네요. 네네. 예. 그렇다면 구간이 명간인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면은요, 이 보험은 수호천사 다이렉트 가족사랑보험이라고 돼 있고요. 2006년도에 가입을 하셨습니다. 네. 보험료는 56,000원 정도 되시고요. 지금 현재 여성분이고 65년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가입한 지가 벌써 한 12년이 지나서 됐네요. 예. 굉장히 오래된 보험이고요. 이 중에서 우리가 그 생명보험을 보시게 되면 대개 보면 주기약과 특약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대개 보면 생명보험은 사망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주기약에 그 사망 보장을 하고 나머지 그 특약에 일단 그 생존 보장을 이렇게 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 보험은 그 사망 보장이 아니라 생존 보장에 대한 주보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주보험이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서 이 보험이 유지하면은 괜찮고 지금까지 유지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는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일단 장을 넘기기 전에 여기에 좀 눈여겨 보실 게 사망시 수익자가 아직 지정이 안 돼 있는 거를 법적 상정으로 돼 있는 거가 있으니까 이 얘기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으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사망시 수익자 좀 지정해 주시는 거로 좀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일단 이 보험은 일단 주보험과 특약 4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보험료가 56,000원인데 그 주보험의 보험료가 한 39,000원 거의 한 4만 원 돈이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주보험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보면서 이 보험에 대한 특징과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주보험에 보면요. 첫 번째 이렇게 돼 있어요. 만기 축가금. 자, 보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생존할 경우에는 납입한 주보험료 전액을 돌려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오, 네. 자, 만약에 이분이 80세까지 생존을 하시게 계시면 납입한 보험료 주기약 39,500원에 대한 전액을 돌려주게끔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간에 보상을 받든 안 받든 관계없이 80세까지 생존만 하신다라고 하면 내신 보험료는 다 돌려받는데 특약은 제외하는 거는 좀 유념을 하고 계시고요. 기왕이면 보장은 보장대로 받고 만기 환급금을 돌려준다고 하니 이건 나쁠 거는 없겠죠. 그러네요. 자, 예. 그러면 보장 내용이 혹시 잘못 적으면서 만기 환급금으로만 주면서 소비자를 이렇게 현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그런가요? 한번 볼게요. 네. 두 번째 보면 진단비가 있습니다. 암 보장 개시일 이후에 진단 확정 시에 2천만 원을 주게끔 돼 있어요. 물론 그 밑에는 기타 피부암과 상피내암 또 경계성 조양은 각각 200에서 300이 나가는데 일단 여기를 한번 잘 보시면은요. 지금 우리나라의 암의 가장 큰 발병률이 제일 큰 갑상선 암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갑상선 암도 걸릴 시에는 2천만 원을 맞습니다. 받는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네, 갑상선 암에 걸리면 2천만 원이 나가고요. 또 하나 지금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여성들 같은 경우는 유방암이라든가 자궁암 이럴 때는 소외감으로 좀 분리가 되거나 아니면은 기본 암 진단 금액이 한 30에서 많은 경우 40%밖에 안 나가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이 보험은 여기에서 자궁암이나 유방암에 걸렸을 때도 2천만 원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입니다. 그런 부분은 참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수술비를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에 여성 주요 수술비하고 여성 생활질환 수술비를 각각 200만 원에서 50만 원씩 이렇게 나가게끔 돼 있어요. 이거는
일에만 나가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면 여성 주요 질환이 어떤 것이고 여성 생활 질환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지 이 담보가 진짜 괜찮은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살펴보죠. 한번 살펴보기로 하면 여성 생활 질환 같은 경우는 뭐 유방이라든가 뭐 골반 내 장기 또 여성 생식기 또 그 뭐 관절염, 갑상선, 고혈압 이렇게 여성들한테 조금 많이 걸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망라가 돼 있는 거를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여성 생활 질환이 걸려서 가지고 이로 인하여 직접적인 원인으로 수술을 할 경우에는 해당되는 금액이 반복적으로 지급이 되고요. 예. 또 이제 그 두 번째 여성 주요 질환을 보면 심장 질환하고 뇌혈관 질환 또 갑상선의 장애, 콩팥 기능의 상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이거는요. 여성 주요 질환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일반적인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요새 그 날씨가 춥고 이럴 경우에 심장 질환에 대한 그 위험성이 굉장히 큰데 예. 이런 부분까지 또 뇌혈관 질환에 대한 부분까지도 전부 다 수술할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수술비가 다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담보도 결코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살아가면서 참 보장을 받기가 쉬운 그런 맞습니다. 증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또 뭐 있느냐? 또 네 번째로 보면 재해 장애 급여금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혹시 뭐 생활하시다가 재해로 인하여 만약 사고가 나셔가지고 여러 신체 기관의 합산 장애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장애율에 따라서 보험 가입 금액에 곱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 가입 금액이 지금 1,000만 원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디스크가 걸렸다. 그러면 15%예요. 그러면 1,000만 원에 15%. 또 내가 막 인공관절을 했다. 한쪽을 인공관절을 했다. 그러면 곱하기 20%.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경고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재해로 인해서 나올 때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나쁘지가 않고요. 또 다섯 번째는 사망보험이 또 따로 있는데 예. 만약에 내가 재해로 인하여서 사망을 하셨을 경우에는 휴일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원 정도가 나오시고요. 평일 같은 경우는 1억 원 정도가 나오시는 그런 담보도 돼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이렇게 보더라도 이 전체적인 어떠한 그 주기액에 대한 보험료 39,500원에 대한 보험료 치고는 보장 내용이 굉장히 크고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보험료 치고 참 보장의 범위가 넓네요. 그렇죠. 예. 네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옛날에는 이런 보험료 납입 면제 특약이 별로 없었는데 여기는 암이라든가 또 합산 장애를 50% 정도의 그 후유 장애가 봤을 때는 또 납입 면제까지 되는 그런 담보까지도 있어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주기약 보험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제가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구간이 명간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 그렇구나라고 아마 이걸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을 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아나운서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저는 사실 이 증권이 이대로만 있다면 저도 좀 준비를 해보고 싶네요. 맞습니다. 지금은 있나요, 이렇게? 없습니다. 네네. 예. 안타깝게도 이 보험에 대한 내용에 대한 제목에 대한 보험은 있지만 이런 담보들은 전부 다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런 안타깝네요. 보험은 예. 반드시 이 보험은 유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특약으로 들어가서요. 암 치료 보장 특약이 있어요. 아까 주보험에 암 진단금이 들어갔는데 여기에는 암 치료 보장 특약이 있거든요. 보험료는 3,500원 정도가 되는데 그럼 암 치료 보장 특약은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수술비가 있고요. 수술비 했을 때는 최초 수술할 때 300만 원, 또 그 이외에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100만 원씩 지급이 되는 거로 돼 있고요. 또 암 입원비도 일단 그 암으로 직접적인 치료를 위해서 입원을 하실 경우에는 3일 초과당 하루당 또 5만 원씩 나가는 어떤 그런 내용도 있고요. 또 항암 방사성 치료비도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진단비도 암으로 만약에 그 진단을 받으셔가지고 수술이라든가 또 진단비라든가 이런 것들조차도 그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암에 걸렸을 때도 어느 정도의 부분은 이 보험으로 좀 커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재장애 보장 특약이라든가 입원 특약은 뭐 말 그대로 좀 보시면 되시고요. 일단 수술 보장 특약이 있습니다. 암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집중돼 있지 않나라고 봤는데 여기에 수술 보장 특약을 한번 보시면은요. 네. 바로 우리가 그 여기에 1~3종 수술비가 돼 있어요. 우리가
그 생명보험의 그 수술비를 보면 1에서 3종 수술비가 있고요. 또 1에서 5종 수술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1에서 3종 수술비가 소비자한테는 훨씬 더 유리한 겁니다. 우리가 한년 뭐 임플란트를 할 때 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뭐 여러 가지로 기타로 받을 때도 이렇게 범위가 1, 3종으로 나눠서 훨씬 좋은데 뭐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런 1, 3종 수술비까지 탑재를 하고 계세요. 자, 지금까지 제가 이 보험을 여러 가지로 봤는데 예. 이 보험은 구간이 명관인 아주 좋은 보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제가 이 증권을 받아볼 때 이 그 소비자께서 그 현재 이 보험이 딱 한 개밖에 없으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보험으로 다 커버가 되지 않는 부분이 보면 이 보험에 지금 없는 부분이 2대 질환이 아까 제가 설명을 안 드렸죠? 네. 2대 질환 같은 경우 또 가장 중요한 실손 의료비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 정리하면은요. 일단 이 부분은 그 다른 이 보험은 유지를 하면서 좀 부족한 부분을 실손 의료비나 또는 수술비로 좀 보완했으면 좋겠는데요. 실손 의료비가 이분이 지금 65년생으로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54세가 정도 되시는데요. 예. 그러면 실손 의료비를 가입을 하시고 지금 가면 실손 의료비의 좋은 점은 일단 그 내가 쓴 그 어떤 이유를 묻지 않고 내가 쓴 병원비는 돌려받는 거의 장점은 있지만 좀 단점은 1년 갱신이고 계속해서 유지할 때까지 계속 내야 된다는 어떠한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전적인 문제에 그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실손 의료비를 준비를 하시고요. 만약에 나는 좀 경제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실손 의료비를 대체를 할 수 있는 수술비는 반드시 좀 그쪽으로 좀 보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술비 쪽으로 보완을 하신다면 반복적으로 좀 큰 그 돈이 많이 들어갈 부분들이 있어서는 그런 쪽에서는 충분히 받을 수가 있거든요. 뭐 수술비 한 3, 4만 원 정도로 뇌혈관이나 허혈성 질환으로 해서 수술을 받으실 때도 몇 천만 원을 반복적으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일단 보완을 하는 거를 제가 권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분이 지금 80세 만기로 모든 게 끝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100세까지에 대한 진단비 정도는 꼭 준비를 하시라고 제가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또 2대 진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암 진단은 되고 계셨지만 2대 진단 같은 경우는 전혀 없으시니 이런 뇌혈관 질환이나 그 심장 질환 진단비 같은 경우는 좀 준비하시면 지금 가지고 있는 보험과 지금 그 보완하는 점을 믹스를 하신다 그러면 앞으로 그 생활에 나가시면서의 어떤 생존 담보로서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훌륭한 담보를 가진 보험을 유지하시면서 좋은 보장 내용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김성군 전문가와 함께 D사의 수호천사 다이렉트 가족 사랑보험에 대한 증권 분석을 해봤습니다. 생명보험에 해당하는 상품이었고요. 자, 이 시기에 예전에 이 가입하실 때 그 보장이 훨씬 더 좋았던 증권이었습니다. 가성비도 좋고 또 뭐 진단비 폭도 넓었는데요. 다만 2대 질환에 대한 보장의 폭을 좀 없어서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고 실손이나 수술비를 좀 보완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증권 좀 장롱 속에서 꺼내보시고 이렇게 보완해야 할 점과 장점들을 좀 파헤쳐보고 싶으신 분들 증권을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유념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 시청하고 계신데요. 하단에 전화 문자 번호 계속해서 나가고 있죠. 지금 바로 연락을 주신다면 저희가 1:1 보험 상담해 드릴게요. 자, 그럼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네, 지금 전화 연결이 좀 고르지 않은데요. 여러분들 지금 문자와 전화번호가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1:1 무료 상담이 가능하겠고요. 또 무료 문자도 가능한데요. 013-3366에 0160번으로 메시지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험 상담 도와드릴게요. 저희 그럼 문자부터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자 열어보죠. 자, 휴대전화 뒷번호 1972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남선희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저는 40대 주부인데요. 방송을 보면 질병 후유장애와 또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가 꼭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보험료가 너무 비싸게 느껴집니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어떨까요? 네, 우리 보험방송을 열심히 시청하시는 시청자분이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질병 후유장애 3%부터 보장받으시는 것은 저희가 4대 진단비에 포함이 될 만큼 최근에 관심도 많이 높아졌고요. 방송에서도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내용을 좀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보장되는 그 폭넓은 보장 범위하고 또, 신체 그 반복적으로 장기마다 보상이 되는 부분 때문에 아마 관심을 좀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급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가입 금액에 욕심이 나실 것 같으세요. 그런데 40대라고 지금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100세 만기, 90세 만기 이렇게 꼭 만기를 길게만 고집하시기보다는 80세 만기는 80세까지는 3천만 원만 보장받는 걸로, 90세까지는 1,000만 원만 보장받는 걸로 이렇게 보장이 끝나는 기간을 달리 설계하는 것을 복층 설계라고 하는데요. 예. 보험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복층 설계를 하셔서 저렴하게 가져가시는 방법 알려드리고요. 뇌혈관이나 허혈성 진단비도 역시 뇌와 심장에 대해서는 가장 폭넓은 진단비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역시 보험료가 좀 비쌉니다. 만약에 뇌졸중 진단비를 갖고 계시다면은 뇌혈관이나 허혈성 관련해서는 수술비로 대체를 하신다면 반복적으로 지급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보험료 구성하는 면에서는 저렴하게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복층 설계를 통해서 좀 저렴하게 준비해 보실 수도 있고 또 수술비로 좀 대체해서 준비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분 연결해 드릴 테니까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저희 전화를 통해서 보험 상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결되셨습니다. 예, 보험 어떤 궁금증 있으셔서 연락을 주셨나요? 예, 제가 우리 아들 보험을 좀 문의하려고요. 네. 자, 아드님이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36이고요. 네. 36이고요. 네. 보험을 저희에게 2건의 증권을 보내주셨는데 네. 어떤 부분이 좀 고민이셔서 연락을 주셨나요? 제가 이제 보험료도 내고 있고 예. 관리도 제가 해주고 있는데요. 네. 이거를 친구한테 이제 부탁해가지고 가입을 해준 보험이었어요. 네. 근데 보험료가 너무 이제 비싼 것 같아서 연락을 했더니 예. 다니는 회사를 지금은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아들이 보험도 나이가 있으니까 직접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대로 물려주기는 좀 미안하기도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연락드렸습니다. 예,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네. 지인분께 가입을 하셨는데 그만두셨다고 하니까 어디에 물어볼 데도 없고 이렇게 연락을 주신 것 같은데요. 네네. 아드님 젊으셔서 건강하시겠지만 가족 중에 병력이 있으시거나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아니요,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건 없으시고요. 네네. 보험료가 좀 어느 정도로 줄어들면은 좀 부담이 안 되실까요? 지금 보험료가 거의 굉장히 좀 많이 나가고 예, 20만 원이 넘네요. 예. 3만 원이 넘으니까 그거를 좀 최대한 좀 보장은 좀 좋으면서 네. 최대한 좀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의 폭은 네. 넓힐 수 있도록 전문가님 도움 받아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 주신 사항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올해 36살 되신 아드님의 증권을 보내주셨는데요. 2018년도에 DB손해보험에서 3좋은 행복플러스 종합보험 그리고 실손 의료비 보험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월 납입되는 보험료는 23만 원 정도 되는데요. 문의 사항을 살펴볼게요. 제가 아들의 증권을 지인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지금 납입을 하고 있는데 보험료도 너무 비싸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니까 이미 지인이 그 보험회사를 그만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민이 돼서 연락을 해주셨다고 하네요. 남선희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먼저 보내주신 증권 내용은 잘 살펴봤고요. 네. 연락 주시는 시청자님께서도 대부분 이런 고민을 많이 하세요. 보험료는 줄이고 싶고 보장은 크게 줄지 않았으면 가장 큰 고민이신 것 같고요. 또 가까운 지인에게 들어놓으셨다가 이렇게 좀 연락이 안 되거나 또 곤란한 상황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보장을 좀 키워드리고 보험료를 줄여드릴지 대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혹시 시청자님 생각하시기에 지금 아드님 보험 증권을 좀 보셨잖아요. 네. 좀 이 안에서 꼭 필요한 보장, 어떤 부분이 나에게는 필수 보장이다, 필요한 보장이 우리 아들에게 어떤 것들이 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일단 제 아들이 그 나이는 있는데 아직 그 학기 때문에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 네. 그 출장 갈 때 가끔 이제 지방으로 장거리 운전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운전이나 상해에 대한 보장도 좀 잘 들어놔야겠다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뭐 보험료 줄이면서 그것도 같이 좀 네. 보완할 수 있는 걸로 준비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시면은 현재 운전을 하시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상해에 대한 보장이나 운전하시는 것에 대한 이런 보장도 네네. 대안을 한번 보고요. 일단은 보험을 먼저 점검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입하신 보험을 보시면요. 통합보험 형태로 준비를 하셨고 22만 원 정도 보험료가 지금 나오시는데 제가 보험료가 좀 비싸니까 이 안에 보장이 좀 특별한 보장들이 있을까 좀 내용을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상해에 대한 사망보험금이 1억, 질병사망은 2천만 원, 그리고 3대 진단비에 대해서는 각각 2천만 원 기본 정도 보장이 있으셨고요. 좀 갱신이 되는 수술비 일부 보였고요. 딱히 제가 이렇다 할 만한 보장 보이지가 않았거든요. 예. 근데 혹시 어머님 보시기에는 시청자님 보셨을 때 어떤 보장 때문에 지금의 보험료가 이렇게 비싸졌다는 생각이 드세요? 저는 뭐 증권을 봐도 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의를 네. 드린 거거든요. 아,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저도 한참 들여다봤고요. 이제 굳이 하나를 좀 꼽아보자면 바로 입원 일당 항목인데요. 네. 상해나 질병, 중환자실, 암으로 입원했을 때 입원 일당을 받으려고 매달 3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지출을 하고 계세요. 30년 납이시거든요, 지금 보험이. 네.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30년 동안 입원 일당에 대한 보험료가 1,090만 원이 나오세요. 그러면 일반 병실에 입원을 하는 경우로 가정했을 때 545일 정도 입원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확률적으로 우리가 500일 이상 장기로 입원하는 경우는 드물 수 있기 때문에 가성비로 봐도 또 이 보험료가 좀 높게 책정이 된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험이 일반 형태의 보험이세요. 네, 일반형의 보험이시고 저희가 최근에 방송에도 소개를 많이 해드렸던 무해지, 저해지 이런 보험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일반 형태의 보험에 들어있는 암 진단비 2천만 원, 무해지로 했을 때 암 진단비 2천만 원, 똑같은 보장 금액을 가입을 해도 내가 내야 되는 이제 보험료가 얼마나 차이가 지는지 그 부분을 좀 짚어드릴게요. 네, 암으로 진단받았을 때 2천만 원 받는 보장이 일반 형태의 보험은 1,055만 원 납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무해지 보험으로 하셨을 때에는 568만 원 정도 이렇게 내가 내는 보험료는 한 절반 정도 차이가 나세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도 마찬가지였고요. 세 개의 진단비를 모두 모아서 1,900만 원 이상 보험료를 내야지만 받을 수 있지만 무해지, 저해지 보험으로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 979만 원 정도 보험료를 납입하시면 똑같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짚어드릴 사항은 지금 보험에 일반암 진단비 2천만 원 받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내용을 보시면 가로 열고 대장전망내암은 제외가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암 가입 범위에서 이미 대장전망내암을 분리를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통계적으로 봐도 또 남성분에게는 발병 빈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암보험 가입하시는 분들 대장전망내암이 일반암으로 다 받는 건지 아니면 10%, 20% 이렇게만 적은 보장을 받는 건지는 꼭 살펴보셔야 될 내용인 것 같고요. 무해지 환급형으로 일반암 가입을 똑같이 하면 보험료도 절반 정도 내시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대장전망내암도 함께 보장을 동일하게 받으실 수 있는 이런 선택을 좀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보험이 아예 없는 상황이었다 가정했을 때 시청자님께서는 일반 형태의 보험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무해지 보험으로 선택을 하시겠어요? 뭐 보장이 똑같으면 보험료가 적은 게 당연히 낫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는 보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무해지, 저해지 보험을 많이들 선호를 하세요. 자, 다음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은 이제 실손보험이세요. 가장 뭐 10,000원대의 보험료로 저렴한 보험료로 해서 최고의 이제 보장 범위를 갖고 있는 것이 실손보험이죠. 이 보험은 꼭
필히 1년마다 갱신이 되고는 있지만 유지하는 그날까지는 꼭 갖고 가셔야 되는 1순위 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두 가지 지금 보험의 보장 내용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시청자님께서 이제 고민하셨던 부분이 아드님의 이제 보험료가 조금 높게 돼 있다라는 네.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이 첫 번째는 가입 금액 한도를 줄이는 방법. 암 진단비가 3천만이었을 때에는 2천만 원으로 줄여주세요. 혹은 적립보험료가 많이 들어있다면 적립보험료를 삭제하세요. 그래도 보장은 동일하게 가져가십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불필요한 담보를 좀 삭제를 하는 방법? 그러면 보험료가 줄어드는데 지금 아드님 보험은 적립보험료가 전혀 없으셨어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가입 금액도 일반암, 뇌졸중, 심근경색 각각 2천만 원씩 있었기 때문에 가입 금액을 줄이면 보장이 너무 주시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의 그 보험 형태로는 보험을 정리하시는 의견을 드리고요. 새롭게 무해지 환급형으로 준비하시는 방법으로 좀 대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형으로 좀 비쌌던 통합보험 있으시잖아요. 네. 그것은 이제 정리하시면서 실손보험은 당연히 유지하시는 1순위 보험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추가로 좀 보완하시는 내용은요. 손해보험사에 말씀드린 무해지 보험으로 해서 통합형으로 상해 후유장애, 기존에 없었던 질병 후유장애 3%까지 이제 되는 부분을 3천만 원까지 보완을 하시고 또 기본적인 3대 진단비 2천만 원씩 그리고 수술비 항목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것이 맞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대안을 드리면 그 상해에 대한 부분을 좀 보완하고 싶다 하셨고 장거리 운전을 좀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하고 상해에 대한 부분을 보완을 완벽히 해서 한 2만 원대의 보험료로 이렇게 이제 가져가시게 되면 보장이 결코 많이 나빠지거나 하지 않고요. 오히려 좀 비어있던 보장까지 채워드리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매월 들어가는 보험료 23만 원 이상 되셨는데 한 12만 8천 원 정도로 그러면 매월 11만 원 가까이 보험료는 절약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총 보험료로 보시면 7,920만 원 정도에서 2,781만 원으로 5,100만 원 이상 전체 보험료는 줄어드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리모델링 포인트 좀 짚어드렸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보험사에서 2006년도 9월부터 사실은 무해지 저해지 이런 보험이 도입이 되면서 예전에 가입을 하셨던 일반형의 보험 그리고 그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이라도 이렇게 똑같은 진단비 2천만 원을 가져가신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내야 되는 보험료는 지금의 경우는 절반 정도 줄어들으셨지만 무려 30% 이상은 절감할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으시거든요. 시청자님, 그래서 네네. 지금 아드님은 현재 상황에 맞는 상해하고 운전자에 대한 보완을 좀 하시고 기존의 기본으로 꼭 필요한 보장은 필수 보장을 그대로 살려서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자, 시청자님. 네네. 좀 도움이 되셨죠? 네. 보험료가 좀 부담된다고 하셨는데 이 손해보험, 참 좋은 행복플러스 종합보험 너무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하셔서 정리 의견을 주셨고요. 네. 자, 그리고 무해지로 저렴하게 3대 진단비 준비하시고 운전자 보험까지 챙겨드렸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생각해보시고 또 궁금증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문자를 통한 궁금증도 풀어보겠습니다. 문자도 살펴보시죠. 자, 휴대전화 뒷번호 0128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아이가 아파서 응급실을 이용했는데요. 실비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응급실은 원래 실비보험 적용이 안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김성훈 전문가님 어떤가요? 네, 이게 2016년도에 바뀌었어요. 그 실비 적용을 하는 기준이요. 예. 그래서 그 응급실에 가시면 그 보장을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요. 일단 우리나라의 그 병원은 세 가지 단계로 나눠 있거든요. 의원급하고 그다음에 그 병원급하고 그러니까 종합병원이죠. 그다음에 상급병원, 대학병원 같은 상급병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 의원급은 응급실이 없으니까 해당은 안 될 거고요.
종합병원 같은 데는 일단 응급일 경우에는 그 어디든지 다 해당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비응급으로 만약에 응급실을 할 때는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쓰신 병이 한 40%가 그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 대학병원은 안 됩니다. 그러면 응급과 비응급은 누가 나누느냐? 그거는 의사가 나눕니다. 그 응급실에서 응급인지 비응급인지를 나누기 때문에 본인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게 응급인지 비응급인지를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일단 그 진료 내역서를 보면 진료 영수증을 보면 왼쪽에 자기 부담금 쓰는 란이 있고, 네. 그 다음에 공단 부담금 쓰는 란이 있고, 거기에 전액 본인 부담금이라고 쓴 란이 있거든요. 전액 본인 부담금이라 쓴 란에 만약에 표시가 돼 있다면, 이거는 일단은 응급이 아니구나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일단은 하실 때 가능하면 응급실을 애용을 하시다고 하더라도 영수증을 끊고 나서 혹시 그렇게 돼 있으면 그 병원에다가 이 응급으로 좀 조치해 주시면 어떨까요? 한번 문의하시면 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문자 보내주신 시청자분 2006년도에 실비보험이 좀 변경이 됐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좀 혼동을 느끼셨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진료 영수증 보면 응급과 비응급을 좀 구분할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문자도 하나 더 열어볼게요. 자, 휴대전화 뒷번호 5504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실비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데요. 유지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보내주셨는데요. 남선희 전문가님 어떤 의견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요즘에는 가장 많은 질문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실비보험이 많이 올라간다라고 느끼셨다면 예전 실비보험이었을 것 같고요. 증권 안에 혹시 실비 외에 기타 다른 특약들이 혹시 갱신 형태로 같이 구성이 되어 있지는 않나,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기존의 실비 보험이 3년 갱신, 5년 갱신 너무나 많이 올라간다, 이런 분이시라면 현재 단독 실손으로 가입이 가능한 실손 보장의 보장 내용이죠. 이 제안서를 한번 보시고 예전에 그 본인 부담금이 얼마나 100% 받는 건지, 혹은 5천 원만 공제하면 되는데 지금 10,000원, 20,000원 공제가 되고 비급여 항목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내가 보장받는 금액이 조금이고 내가 내는 보험료가 조금이다. 예전 거는 내가 내는 보험료는 좀 많고 갱신될 때 보험료가 좀 많이 올라갈 수 있고 또 보장은 100% 받을 수 있다. 여러 가지를 이렇게 비교하셔서 선택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전 실비로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기타 다른 특약이 갱신형이라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저에게 증권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문가님 연결을 해드릴게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 도와드릴게요. 자, 방송 끝난 이후에도 보험에 대한 궁금증 계속해서 풀어가시기 바랄게요. 서울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전화를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메시지도 계속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도 여기서 보내드릴 거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